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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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계정진 과제 거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물음을 쭉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라는 메일 주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거기에다가 자기 답을 달아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도반님들은 동계정진에 참여가 안 돼서, 질문을 했지요. 몸은 땅에 의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몸은 땅에 의지를 하고 있지요. 근데 또, 땅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다고요? 지구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는 어디에 의지하고 있지요? 허공에 의지하고 있어요. 허공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허공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의논도 하지 말고 그 문자로 저에게 답을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틀리면 땡 그렇게 제가 보내드리고 또 맞으면 딩동댕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답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백봉 선생님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글을 써내라. 자기 글을 써내라. 그럼 자기 글을 써내려면 자기 살림이 있어야 써내거든요. 그럼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잡아주고, 또 만약에 그 살림이 있으면 그 살림을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검이 되는 겁니다, 공부가.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뭐 맨날 눈만 뜨면 보림선언에 다니서 뭐 맨날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 뭐 맨날 그러는데,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 허공을 찾을 길이 없지요. 그지요?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모르면 허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으로 쓰이나 이럴 때 조금 마음에 찔리죠. 그죠?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 입으로 허공 해봐야 그게 말하자면은 그게 되는데 공회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한 번씩 탁탁탁 공부를 짚고 넘어가면 매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열 몇 분이 그 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말하자면 정확한 답을 냈다 이거는 말 안 해줄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번 동계정진에 그 질문을 쫙 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그 주소로 꼭 답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새말기 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보살님의 책 한 권 좀. 페이지 222쪽 밑에 무슨 뜻이냐 여기부터 할게요. 앞에서부터 다 읽으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부터 읽어보죠. 222쪽 중간에. 자, 무슨 뜻이냐? 사대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지라 허들을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이라서 져야 한다. 선지식이 져야 한다. 선지식이 지지 못한다면 이라서 서야 하는가. 부처님이 져야 한다. 부처님이 지지 못한다면 이라서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한다. 필경에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대치법이란 이렇다. 면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물리고 또 하나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신기를 느끼는 대로 무정문이 실상신을 걸어잡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도리를 깊이 시식하고 모습을 잘 분리하는 발길을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어성의 화두가 말귀이고 대치꽃도 말귀인진데 무엇이 다른가? 말귀는 말귀이나 말귀로서는 같지 않은 말귀이니 그 말귀를 불리는데 다른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에 점점 더 다르기 마련이다. 무슨 까닭으로 써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 펜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하는 것이니 모습을 잘 돌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시를 고를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수비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뜻으로 세 가지를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불린다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불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넘어서 던질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맡자라는 여김으로 삼매에 잠길 줄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불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보사려 가다듬음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은 본래로 쉽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생기는 것이요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법을 불리려 할진된 쉬운 것은 쉬운 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되돌린다면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으랴. 에어라니 이 법은 일친 삼기라 하여서 쉬운 것은 아니니 일친이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깨친뒤라 하여서 쉬운 것이 아니니 깨친앞이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기에 그만 그대로 모습을 잘 불리자라는 말귀와 바탕을 놔두자는 말귀로 하여금 오전수행 곧 앞닦음과 오후수행 곧 뒷닦음을 한 가지로 불려가자는 것이다. 되돌아보건대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항상 참아가 아니냐. 어제봐야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귀가 이르겠으니 바로 다리사를 물려치고 도중사를 불리며 도중사를 불리되 다리사를 물려치는 소식이라 하겠다. 이렇듯이 하나인 목적을 향하여 하나인 사명을 다하는데도 그 수단과 그 방편이 그때와 그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가품에서는 그 학인으로 하여금 슬기를 살피고 신념과 정진력을 참작하여서 화두를 주는 것이 상례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어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호련 독존인 절대
정체성의 불림세라는 그 사실을 확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확인들은 반드시 무상급신이 무상생신을 불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진임이 범적인 특징이라 하였으니, 저절로 그 수단과 그 방편은 동과 정으로 승과 속으로 달라지게 하느니라. 그러나 동정의 앞소식이 하나요, 승속의 앞소식이 둘 나뉜 바에야 승가품은 승가품대로 좋은 승가품이요, 고사품은 고사품대로의 좋은 고사품인 터이니, 다만 그때를 알맞게 맞아들이고 그곳을 알맞게 살피면 시기라고 정이 절할세 진불이 현전할 것이오늘, 무슨 일로 복음의 수단과 방편을 정법인 여겨서 권과 실을 맞세우고 진과 말을 이어지며 오늘의 불행을 탓하고 내일의 방명을 얻는 내 인생하랴.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불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스님을 논증하면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부러 흡진하기 바란다. 예. 요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직접 쓰신 그 새말기 원문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뜻을 좀 읽기 좋게 이렇게 제가 행을 바꾸고 이렇게 그 뜻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부터 222쪽부터 가죠. 무슨 뜻이냐? 사회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 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누이라서 져야 하는가. 우리 지금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입에 이렇게 붙어있는 소리가 뭐예요?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빠 바빠 바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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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말이죠 지금. 근데 옛날보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보다 요새가 더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옛날에는 전화가 이제 공중전화 또는 그 집에 있는 전화도 뒤에는 많이 보급이 됐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백색 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집에. 근데 그 백색 전화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려면은 그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돼. 그지요? 또 TV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림이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수림이가 이제 36대거든요. 상상 불가지, 수림이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정말 격동의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세대는 전쟁 치르느라고 또 격동의 세대가 되고, 우리는 이 문화와 문명이 너무 바뀌는 또 격동의 세대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거 다 외웠어요. 전화번호도 외우고 뭐다. 왜냐면은 이게 그 수단이 악능수첩에 적고 외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아버님께서 연세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령거사님이 이걸 빨리 그거 안 하면 누구 전화번호 물으면 착 대답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령거사님은 못 외워. 뭐는 맨날 여기 해가지고 꾹 눌리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님은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서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이 전화번호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렇게 변하지요, 자꾸만. 그런데 그때는 이게 통신수단이 없었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번 딱 하면 그 약속을 거의 변경도 잘 안 시키고 어기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 그러면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것이 좋은 건지 요새가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제 하면은 막 금방 이제 막 이제 그 약속도 막 변경이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이 편리한 만큼 또 손해보는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더 바빠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옛날보다. 그래서 이제 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유라서가 화두 순일하게 가질 수 없지요. 수술하는 그 의사가 수술하면서 그 화두 가지고 수술하면 큰일 나지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거의 다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 이제 백봉 선생님은 운전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다 예로 들어서 해놨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깠다가 뭐 딴 생각하면 박아버리죠. 자기만 뭐 어째 사고 나면 되는데 꼭 남을 그냥 사고가 나게 하지요. 그래서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유라서 져야 하는가. 그래서 바로 운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주부로 있었으니까 밥 파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청소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아이 키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은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거래를 하는 그 장사가 바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이 제가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이 사람들은 이 수행,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서 늘 인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말하자면 생명이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출가자하고 요 제가자가 목표는 같지요. 자기의 성품을 깨치는 거예요. 목표는 같으나 그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수단과 좌표가 다르고 수단과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지금 주창하시는 건데, 그리고 옛날 사람들, 그 옛날에 과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하고 지금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인지가 매우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방편이 똑같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가 발달된 그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맞는, 이치에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하고 출가자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부 방법이 출가자의 공부 방법을 제가자가 하게끔 이렇게 말하자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출가자하고 제가자는 이게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상황이 굉장히 다르니까 상황이 다른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976년에 제일 먼저 새말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화두 일색이었어요. 간화선 일색이죠, 우리나라가.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윗바사나도 그때는 거의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나 제가자나 몽땅 간화선을 가지고 해요. 간화선이 매우 좋은 공부 방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먹고 이걸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매우 좋은 방편이에요. 매우 좋은 방편이나 그 방편을 바로 제가자들이 들고 공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말귀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 보면 그 책임은 뉘라서 져야 하는가, 선지식이 져야 한다. 선지식이 지지 못한다면 뉘라서 져야 하는가, 부처님이 져야 한다. 부처님이 지지 못한다면 뉘라서 져야 하는가.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나를 되밟혀야 되니까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하기를, 이 관아선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거는 제가자들이 매우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몰랐죠. 나이가 더 들었으면 스승께 그렇게 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을 텐데, 선생님이 선지식이시면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흘 뒤에 이제 새말귀를 딱 이렇게 원고를 보여주시던데, 이 새말귀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이 늘 공부하시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깨치고 나서 보니 백봉 선생님도 화두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간화선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무자화두를 들고. 근데 의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어디냐, 본래 내가 깨쳐 있는데 깨치기는 뭘 따로 또 깨쳐.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말고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서 본래 내가 붙여다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이게 공부 방법이 싹 바뀐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무엇을? 내가 부처라는 걸 의심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왜 부처인가를 먼저 이론적으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에 따르는 인연과 조건에 따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죠. 이게 경계라는 것은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자기가 경계를 굴리든 또 모습놀이를 하든 굴리든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무상 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그 심겨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몸뚱이를 걷어잡고, 무엇을 하려면 뭘로 나타내요? 몸뚱이로 나타내야 되는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 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자, 두 가지 늘 말씀드렸죠. 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무엇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그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림씨 뭐라고 했지? 새말귀를 가지려면? 뒤에 225쪽에 첫째, 둘째라고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내가 간단하게 다 말해줬지.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첫째, 둘째, 반드시 이 규범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하셨어. 요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잘 안 돼, 공부가. 이거를 처음에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이리거사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인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라는 거지. 일체만법은 인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는 자체능이 없어 공화라는 것을 말하고, 가짜라는 걸 알고. 이런 거는 뭐라고 했지요, 제가요? 예,
한영희 보살님,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외우라고. 외워야지. 백봉 선생님도 동정이력 거래본적 이런 거 외워라. 외워야지요. 외워야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상대성이라는 게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고 쓴이고 그지요? 용이지요? 체의 용입니다. 용이고 변하고 그지? 말과 뜻이 들러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시공간이 들러붙고 그지? 그리고 현상이고 차별 현상이고 유의법이고 그 상대성과 절대성과 상대성 표를 제가 왜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그걸 외우라고. 외워야지. 외워야 뭐가 되냐면은 딱 나한테 그 이론이 탁 세워져서 그것이 언제든지 딱딱 적재적소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외우잖아요. 중요 요점을 외우잖아요. 이것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 요점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공부니까 헬렐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외우되 뜻은 잘 모르지요. 뜻은 이제 자꾸만 자기가 모습공식하고 이렇게 쭉 해서 새말기를 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뜻이 다가오는 거지요. 처음에는 뭐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도 그거 한번 보죠. 내가 이거를 수없이 말을 하는데 225쪽. 이게 뭔지 알아줘야 연에 따르는 바깥경계 이게 이제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225쪽 보면은 첫째,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이라는 것은 높이 우뚝 솟은 모양입니다. 혼자 높고 귀한 것을 흐련 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아주 높고 귀한 것을 우리 흐련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근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옛날 분이시라 흐련 독존인 절대성이죠. 우리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깨우치게 하고 저번 시간에 수림씨 내가 깨우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지요? 깨닫게 하고 이렇게 안 했어.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죠. 깨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스스로. 예? 스스로. 스스로 깨우친다. 우리 막 80대는 어른이 한글을 못 배워서 그러면은 한글을 깨우치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깨우친다는 말은 완전히 모르는 데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깨우친다라고 하지요. 한글을 깨닫는다 이렇게 안 하죠. 한글을 깨우친다 이렇게 하죠. 깨우친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그 도반님들한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야. 이걸 깨닫게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거는 보도 듣도 못한 얘기라. 그러니까 그 이치를 어떻게 한다?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라는 사실을 무상법신이죠. 절대성이 유상색신 상대성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누가요? 학인들이 스스로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새말기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설법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둘째는 학인들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면 학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아, 절대성이 상대성의 굴림세구나.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구나. 라고 실질적으로 누가 파악을 한다? 학인들이 스스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새말귀를 가져라. 요 지금 글자는 많이 안 되는 글자지만 요 글 속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전 과정이면서 요점 정리가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말귀의 선구자들이거든요. 새말귀가 인제 세상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내가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말귀가 앞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될 것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정말 그 도움, 깨달음, 또 행복, 평안을 줄 것이니까 나는 반드시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도반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새말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선구자거든. 새말귀의 선구자거든. 아이고 내나 뭐 조금 알고 말아야지. 막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정말 바르게 알아서 내가 한 등이라도 내 등불에 불을 켜고 한 등이라도 불을 켜게 하겠다. 불을 켜겠다. 이런 어떤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면 누가 제일 도움을 받느냐? 누가 도움을 받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죠. 지혜와 자비는 똑같이 성장이 된다고. 지혜만 있는 사람은 자비가 증장이 안 될 수가 없어. 또 자비로운 사람은 지혜가 증장이 안 될 수가 없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증장이 안 되면 절름발이라.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그 자성을 깨쳐서 또 내 마음을 밝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자면 회양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요? 이런 마음 자세가 그 연예인 션하고 또 누구지? 김혜정인가? 그 정혜정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 가만히 하는 거를 보면 또 다른 분도 그래요. 저번에 제가 그 폐지 줍는 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폐지를 줍는데요. 이 폐지를 줍는 것이 자기가 그거를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폐지를 줍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폐지를 열심히 주어요. 주어서 그걸 팔아서 다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분이 쫙 기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 말씀이 폐지를 줍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정말 즐겁다고.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즐겁다는 것이거든요. 왜 즐거우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폐지를 주면 누구 배고픈 사람 국수 한 그릇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따뜻하게 먹고 배부르는 거 보면은 너무나 자기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폐지 줍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즐거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분도 있고, 그 길거리에 꽃을 심는 분도 있고요. 또 길거리를 계속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내가 특별한 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나눔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삭막하고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67이 됐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갈 때가 다 돼 가지요. 갈 때가 다 돼 가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지, 무엇을 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요. 아, 밥 먹고 똥 싸고 아 키우고 뭐 식구들 건사하고 뭐 돈 벌고, 이제 남자분들은 돈 벌고 직장 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었느냐? 나눔. 그 나눔이 있을 때 자기의 말하자면 인생이 더욱더 보람이 있고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빛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것이 꼭 그거보다도 자비를, 우리 같으면 이제 나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잘 깨달아서 남에게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새말기를 해서 또 남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 사람이 좀 괴로움에서 자기의 그 메인 곳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좀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눔이죠. 나눔입니다. 그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나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그런 자비가 정말로 일어나느냐. 지혜가 밝으면 자비가 저절로 길러져요. 자비도 길러야 돼요. 자비심도 길러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혜가 밝아지면 둘이 아니거든. 내 아닌 것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자비심이 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비심이 나는 것이죠. 지혜가 밝아지면 내 아닌 것이 없어. 내 아닌 것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 분별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같이 나누고 싶거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그 수레바퀴의, 요새는 자동차 바퀴라고 하면 되겠네. 자동차 바퀴의 그 한 축에 두 바퀴와 같다. 한 축에 두 바퀴. 새 날개의 두 날개와 같다. 두 날개가 있어야 쫙 펼쳐서 날아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상당히 좀 혼자서, 이제 불교라는 그 특성이 수행하는 그 과정이 혼자서 이렇게 쭉 하는 게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눔이 이제 되는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 상대성은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러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절대성의 씀이다, 용이다, 나툼이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자꾸 모습 공식을 통해서 자꾸만 공부를 해. 공부를 해서 자꾸 깨우쳐야 돼. 자기가 일상생활에 자꾸 하면서 깨우치고, 그걸 자꾸 깨우치다가 보면 내 몸뚱이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구나. 이 절대성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말기가 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어느 날 새말기를 하고 있는 본인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굴리고 굴리는 것은 모습을 잘 굴리자고, 굴리는 것은 모습놀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의 무상신이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모습을 잘 굴리자죠. 거성, 옛날 어른이죠. 옛날의 그 성인이죠. 거성, 옛날 선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두가 말귀이고 대치법도 말귀일진된 무엇이 다른가? 말귀는 말귀이나 말귀로서는 같지 않은 말귀이니 그 말귀를 굴리는 데 따른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기 때문이다. 제가자와 출가자가 목표는 같으나 그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단과 방편의 그 좌표가 다르지요. 좌표가 다르면 뭐예요? 그에 따른 방편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핸들을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운전하는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실을 거둘 수 있겠으나 화두가 순이라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니 하긴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 라는 뜻으로 세상에 이제 나간다는 뜻이었지요.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막 세상살이를 해 지금. 그러면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오늘도 모습을 잘 굴렸나? 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밝음과 어둠은 뭐라고 했지요? 모습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그 바탕, 비명, 비암의 바탕을 놔두자 라는 역임으로 삼매의 장기일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방편이 똑같은 것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물론 이와 같이 마음을 도사려 먹으면 가다듬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은 뭐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래 쉽다는 생각이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생기고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기 마련이다. 어려운 것이 없으면 쉬운 것도 없고 쉬운 것이 없으면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런데 쉽다 어렵다 앞서식이라는 말이죠.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쉽기도 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굴리려 할진된 쉬운 것은 쉬운 것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돌린다 하면은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으랴. 이것을 이제 뭐 밝은 거는 밝은 데 돌리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 데 돌리고 이러면서 그 능엄경에 8환이라고 있어요. 8가지를 제자리로 돌린다. 우리 저번 시간에 능엄경에 이종흠본과 이결정이를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오라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모습 공식을. 아, 나 이 공부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윤하거사님? 이 공부 진짜 어렵네. 이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하지요? 윤하거사님 한 6개월 안 오셨어? 예. 자, 저기, 강보련보살님. 아, 이 공부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물쩍 저물쩍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놔? 어떻게 놓냐고.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 자, 저기 임순자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와, 이거 진짜 이 공부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생각을 딱 잡아야 돼. 그 모습을 잡을 이 모습 공식의 중요한 것은 모습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어렵네. 아, 어려서 못해. 이러면 어디가? 어렵다. 쑥 빨려 들어가 그냥.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 모습이라는 것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렵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거든요. 자, 마우스를 봐 지금. 마우스 헛거니까 뭐 그거는 헛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인형 어머.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눌려버려 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걸로 가야 되나? 잘 보여요? 아, 장난 아니네. 아니, 내가 뭘 턱 눌려대 이렇게 하다가 뭘 눌러야 되나? 어디를 눌러야 되나? 메인이 있을 때. 네? 우리가 메인이 있을 때. 아니, 스카이프가 어디로 갔지? 아, 이거지요? 이거 눌려볼까요? 요거 있는 네. 진짜? 스카이프. 확인. 확인. 참,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기 그거 껐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ESC로 한번 눌러보시죠. ESC요? 그때 이거 이해시 안 되던데요. ESC가 오른쪽에 있어요. 숫자 위에 있던 숫자 위에. 시작을 했던 걸 취소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똑같이 나오네. 요거였는데. 예. 보셨어요? 이게 지금 아니 내가 뭘 이거를 입력을 다시 하셔야 이거를 눌렸는데 여기에다 뭐 쳐넣어야 되는데 아무 모르는데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다. 진짜 이거 왜 그러지? 뭐라고 써놨 자, 껐다가 다시 켤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예. 참. 이 세상 살기 힘든다, 우리 같은 사람.
이거 전원을 끌라고 합니다. 많이 던지면 안 돼. 많이 던지면 여기 다 망가져. 로고. 일단 꺼버리고 다시 부팅을 하면 좋겠어. 아예. 꺼버려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 종료하고 다시 차 좀 마시고 조금 쉬십시오. 왜냐면 오늘 요거는 끝을 내야 돼서 그래서. 야, 끝났지? 네, 다시 다시 부팅하면 되지. 자네는 몇 시에 가야 되나? 저는요? 저는 5시에 갑니다. 어, 그래. 다시 부팅하려면 이거 키면 되지. 예. 근데 뭐. 조금만 기다렸다가